언론도 함께 패배했다. 그게. 그러니까 이때 언론은 우리가 알던 언론. 언론 몰락의 증상, 무능한 언론 엘리트 이런 얘기 쫙 나오니 좀 맨 마지막에 이제 김어준만이 희망이다 이런 게 있는 건데. 예.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 때문에 시끌시끌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저는 알아요. 왜 화를 내는지. 왜냐하면 너무 무리한 요구를 받으면 사람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자기들 보고 감시견을 하라는 거는 대단히 무리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거야. 왜냐하면 지금 기자들은 지금 우리가 알던 언론이라고 제가 썼는데 우리가 알던 언론, 이제 오래된 언론, 주식회사로 조직돼 있고 오너가 있는 언론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리고 그 오너는 엄청 부자고 광고주도 대부분 대기업이고.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그런 언론사의 기자들은 그냥 회사원이에요. 그냥 생활인이라고요. 민중을 위해서 걸기한다든가 민중의 자유를 위해서 권력과 투쟁한다든가 그거 하려고 신문사 방송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회사에서 하라 그러면 하고 못하게 하면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때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니들 나쁜 짓 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했잖아요. 화가 날만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도한 요구를 한 거예요. 워치독을 해야 된다는 거는 그건 옛날 얘기잖아. 자꾸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민중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 요구를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져요. 왜 우리한테 그런 요구를 하냐 이거야. 얼마나 미워. 엄청난 사옥이 있고 그 안에 위계 조직이 있고 게이트키퍼가 있고 지침을 내려보내고 또 기사를 작성하고 그거를 위에서 컨트롤하는 이것이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이에요. 저널리즘은 뉴스를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는 건데 그럼 과거에는 왜 신문사 방송국만 그걸 했냐 하면 돈이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시설이나 초기 투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이건 뭐예요 이거 지금 집사 때문에. 그래도 뭐 요거 완전 소자본이잖아. 그러니까 소자본으로 또는 자본 없이도 대중의 이해를 받고 지지를 얻으면 무엇이 뉴스인지 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새로운 저널리즘이에요. 이 새로운 저널리즘은 신문사, 방송국, 그 설비 이런 거에서 저널리즘을 해방시킨 거거든요.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래서 저 김어준이 최강 저널리스트인데 유튜버라 그러는 거야. 무당이라 그래요. 뭐 선동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지금 가끔씩 이런 데 나와가지고 어떤 뉴스에 대해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이 중요한지 아닌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저도 저널리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 정치인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최근에 뭐 명예훼손으로 뭐 유죄 선고 확정됐다고 해가지고 어떤 신문에 보니까 사설에 이렇게 써놨더라고. 정치인의 가짜뉴스를 이렇게 가볍게 쳐버려도 되냐. 누가 정치인이야. 나도 저널리즘 활동을 하다가 그 사고가 난 거라고. 그 사람들은 신문사 방송국 직원이 아니면 저널리스트로 인정을 안 하는데 이게 바로 낡은 특권의식이에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대들 100명보다 김어준이 더 저널리스트로서 힘이 세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지. 이번 총선에서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대부분의 이 언론이 여당을 편들었잖아요. 그들이 뉴스를 결정하는 기준을 보면 민주당에 해가 되는 것은 다 중요한 뉴스야. 윤석열과 국힘당에 불리한 거는 뉴스 가치가 없는 거야. 우린 그걸 안 받아들이잖아, 총수도. 그러니까 그들이 전화 총수를 선동가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국힘당과 민주당 사이에 기계적 균형을 지키지 않아. 아니 90% 착한 사람과 99% 나쁜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그 중간을 지키는 것이 언론의 중립성이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낡은 저널리즘의 규범 지키지도 않아. 어차피 지금 그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지역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의 위기에 중립을 지키는 자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 좋네. 네. 표현 좋아. 응? 좋죠. 여기서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도 그렇게 평을 좀 했는데 한겨레 신문은
기자들의 신문이에요. 시민의 신문이 아니에요. 시민의 신문이라면 그 기자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잖아요. 그냥 자기들의 의견대로 신문을 만드는 거지. 존중해요. 그분들은 정치 권력이나 자본에 대해서 자기들이 독립적인 것처럼 독자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독립적이라고 생각해요.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포지션으로 가버렸냐 하면 거의 대부분의 언론이 그런 기계적 중립성조차 지키지 않게 불균형한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세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편향되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만드는 신문 안에서 자기의 중립성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백날 그렇게 해봐요. 세상이 균형이 찾아지나. 그러니까 김어준의 차이가 뭐냐? 한겨레 신문과. 김어준은 그런 중립을 안 지키거든. 사실을 중시하고 논리의 규칙에 따라서 해석하고 이런 저널리즘의 규범은 아주 철저히 지켜요. 이 불균형한 세상, 이런 세상에서 내가 중립을 해쳤다는 비난을 듣지 않기 위해서 그걸 못 본 척하는 그런 언론을 하지 않는다고요. 세상의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크게 얘기해 줘. 다시 얘기해 줄게. 세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자신이 편향되었다는 비난받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저널리즘을 해요. 이게 원래 120페이지. 원래 한겨레 신문을 만들 때 이런 신문을 원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돈을 낸 거잖아요. 근데 기자들의 신문이 돼버렸죠. 이 한겨레 기자들은 지금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비판을. 그것이 언론의 규범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언론 자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일부잖아요. 어떤 세력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현실에서 개입할 때 그때는 이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 사이의 중립을 지키면 안 돼요. 단호하게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선언하고 그것과 싸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언론이 없죠. 우리가 알던 저널리즘 중에는. 뉴미디어 쪽에만 있죠. 뉴스공장이나 이런 데처럼. 뉴미디어와 올드미디어의 장점을 결합한 뉴스타파 이런 데들. 다 이게 새로운 플랫폼 위에서 활동하잖아요. 여기 막 구속영장 청구하고 이래도 기자협회에서 한 말도 안 해요. 자기만 안 당하면 돼. 쟤들은 저널리즘 규범을 어겨가지고 지금 받아야 될 벌을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근데 그러던 기자협회가 뭐 랩독 애완견 한마디 했다고 성명 내고 난리야. 그대들은 성역인가? 그대들은 남을 비판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그대들의 행위에 대해서 누가 비판을 하면 왜 이렇게 발끈발끈해? 그런 태도로 윤석열하고 좀 싸워보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저널리스트 김어준 챕터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김어준이 외모만 장미 같은 게 아니다. 모욕적인데? 예, 장판교 싸움이라고 삼국지에 보면 유명한 전투가 있습니다. 그 유비군대가 조조 백만대군에 밀려가지고 유비가 이제 아들 아두가 적진에 포위되고 그 부인하고 위기에 몰렸을 때가 있어요. 그때 장비가 장판교라는 좁은 다리를 딱 지키고서 갖고 장팔사모를 들고 그때 조자룡이 말을 타고 칼을 휘두르면서 아두를 구해서 오죠. 이제 그게 유명한 장판교 전투인데 장비 혼자 조조군의 진군을 막은 거거든요. 저는 이번 총선에서 김어준이 좋은 책이다 이거.